다음으로는 통계 용어 중에 우리가 학습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이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자, 자유도라고 하는 이 degree of freedom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D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자유도의 개념이 자, 시소의 평균 평형 유지법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같은 친구가 시소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그죠? 양쪽으로 한 명씩 앉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계에서 자유도라고 하면은요, 이 무한한 숫자 카드, 예를 들어서 라지 m이 10이라고 했을 때 한 개를 뺀, 즉 n-1개의 개념입니다. 한 명을 뺀 9명은 자유롭다고 하는 개념이 돼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링 한 것 중에서요, n-1개, 즉 9개의 숫자는 자유가 없다. 마지막 한 명의 몸무게만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n-1의 의미는 전체 개수에서, 즉 샘플 10명에서 하나 빼기 개념이 아니고요. 즉 n개, 즉 10명 중에서 n-1번째 값, 그러면은 여기서는 9이 되겠죠, 그죠? 9명 값까지만 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요? 정확한 모집단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 명의 값은요, 우리가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값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따라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우리가 n-1개로 샘플을 실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으로 우리가 이 구한 표준 편차는요, 실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요, 통상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집단의 모수 추정에 있어서 그 기대값이 모수와 같을 때 그 추정량을, 즉 통계량 값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요, n의 값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요. 즉 정확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n-1로 나누게 되면요, 오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n-1개의 값으로 이 통계량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유의 수준 또는 신뢰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95% 신뢰 수준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90%도 쓸 수 있고요, 99%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죠. 95%의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유의 수준 5%, 즉 0.05가 됩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0.05 유의 수준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평균, 즉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평균은요, 이 평균의 분산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차 작아진다. 이것의 의미는 가능하면
많은 샘플링을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샘플링을 최대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벽은 있죠. 그렇지만 통계에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샘플링을 최대한 크게 하면 당연히 모집단의 값을, 즉 모수 값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통계 용어에서 꼭 익혀야 될 몇 가지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상관계수가 나와 있죠.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별량, 즉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상관관계를 말할 때 상관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량 또는 변수, 즉 매출액과 광고비 이런 것을 우리가 변수, 별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요. 정반대 이러한 기울기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든지 1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관계수의 값에 따라 우리가 추정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 예를 들어서 0.2 이하가 나왔다고 하면은요,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0.2에서 0.4 사이면은요,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낮다. 0.4에서 0.6 정도면은요, 두 변수 또는 별량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요, 통상 0.6에서 0.8 사이면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0.8 이상이 나오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통계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음은 결정계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결정계수. 자,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R 스퀘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요. 0에서 1 사이로 되어 있죠. 자, 이 상관계수에서 나왔던 값, 즉 R이죠. 이 R의 값을 제곱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1을 제곱해도 1이죠. 따라서 결정계수는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회기식의 적합도. 나중에 회기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만,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기방정식은요,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회귀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이 유전의 법칙을 연구하던 중에 키가 큰 부모님이 계신다면 결국은 작은 키의 아들, 또 작은 부모님이셨다면요, 큰 키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간다, 회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회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회귀식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정계수다. 따라서 제곱승을 하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즉 광고비가 매출액을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한 회기선을 뜻한다. 즉 이러한 회기식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이 회기식이 즉 현재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죠. 그러면 이게 광고비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매출액이 되겠죠. 따라서 광고비 얼마일 때 매출액 얼마, 광고비 얼마일 때 매출액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즉 기울기가 거의 1일 때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설명해주는 회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되어 있죠. 자,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비가 되겠죠. 종속변수는요. 매출액이 될 겁니다. 종속변수의 의미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독립변수인 광고비에 의해서 변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결정계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종속변수의 총변동 중에서 회기 직선에 의해 설명된 변동의 비율,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회기 시기에 이렇게 회기 시기 됐다면 1이라고 한다면요. 설명력이 100%죠. 즉 광고비 1을 투자하면은 매출액 얼마, 광고비 2를 투자하면 매출액 얼마, 정확하게 이 회기 시기 모든 경우의 수, 즉 총변동 그 중에서 이 회기 직선에 의해서 모두 설명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러한 추정한 회기 직선이 결국은 얼마나 표본을 잘 나타내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즉 독립변수들이 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결정계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적 유의성 판단이 있죠. 실제 상관계수나 결정계수가 어떻게 나왔더라도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지 또는 무의미한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분석표 조금 이따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분산 분석표의 P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P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요. 가설, 즉 가정이 틀릴 확률을 P값으로 규정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P값이 유의수준, 즉 95% 신뢰 수준 또는 0.05의 유의수준보다 작으면은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영구가설, 즉 대체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구가설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P값을 기준으로 한다. P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상 95% 신뢰 수준에서 우리가 통계 유의 분석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즉 P값이 작으면은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체가설을 채택한다고 하는 이 바로 P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P값과 더불어서 T값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P값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즉 0.05보다 낮아야 됩니다. 반면 T값은요. 95% 신뢰 수준 기준할 때요. 1.96보다 높아야 됩니다. 상반되죠. P값은 0.05 이하로 나와야 되고 함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 T값은요. 1.96보다 항상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1.96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다음에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